완전 개판이구나. 우리가 이거 지금 21세기가 맞아? 꼴통들이에요, 꼴통들. 그 사고 방식 자체가 글러먹은 거예요. 군대도 이렇진 않아요. 괴물이 탄생했어요. 근데 왜 그분이 괴물이 됐을까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지금은 저녁 7시고요. 처음으로 저녁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 안에서 이렇게 찍는데요. 한번 그냥 밤에 찍고 싶었어요. 느낌이 어떤지. 그래서 지금 제 회사 앞에 주차장에 내려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볼 얘기는 뭐냐면요. 요즘 되게 핫한 분이세요. 심석희 씨. 야, 저는 보면서 이거 완전 개판이구나. 우리나라 체육계 정말 개판이고, 빙상연맹. 우리가 이게 왜 쇼트랙에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쇼트랙 강국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권력이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국가대표가 되면 금메달이야, 그냥. 그러니까 국가대표가 되는 그 과정, 그것을 관장하는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빙상연맹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짓거리를 하는 거죠. 제가 진짜 욕이 그냥 막 나오거든요. 평소에 욕을 잘 하지 못하는 저조차도 욕을 그냥 저절로 나오게 만드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발생했죠. 자, 우리나라에서요, 가장 비인권적인 조직이 어디일까? 비인권적인 조직은요, 가장 폐쇄적인 조직이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는 3대 조직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군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체육계예요. 요 세 곳은요, 굉장히 폐쇄적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 침해가, 우리가 이거 지금 21세기가 맞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셋 중에 가장 깨끗한 건 군대예요. 왠지 아세요? 군대는 하도 이게 언론에 공개도 많이 되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다른 외부 기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이 세 개의 조직 중에서는 가장 깨끗해. 반면에 학교하고요, 체육계는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래서 되게 지저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권 침해의 장이에요. 여러분 학교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학부모인데요, 지금도 학교 선생님들은요, 물론 이제 교권이 무너졌다, 오히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분명히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선생님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편파적으로 하고 욕을 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그리고요, 어떤 학교는요, 저희 아이들이 전학을 갔는데 전학 가기 전 학교는 어땠냐면요, 남자는 번호를 1번부터 부여해요. 여학생은요, 번호를 51번부터 부여해요. 이게 그게 인권 침해인지도 몰라요. 이게 왜 뭐가 문제인데. 그래서 그게 한번 문제 제기가 됐나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대요. 번갈아 가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은 남학생은 1번부터, 여학생은 51번부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여학생은 1번부터, 남학생은 51번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별을 나눠야 되고 번호를 따로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고 방식 자체가 글러먹은 거예요. 이 세 조직의 공통점은 뭐냐면 외부랑 단절돼 있어요. 폐쇄적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바깥의 그 변화를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상하 관계가 생겨요. 군대는 지휘계통이 있고요. 학교는 선생님과 학생, 철저하게 지휘계통이고요. 체육계는요, 코치와 선수 또는 빙산연맹이라는 상급 기관도 있어요. 걔네가 철저하게 장악을 해요. 내가 여기서 벗어나면, 내가 저 사람들 눈에 나면 난 갈 곳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굉장히 통제력이 센 조직들이에요. 그런 조직들은요, 굉장히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 보수적이라는 게 좋은 보수가 아니라 그냥 꼴통들이에요, 꼴통들. 그래서 이 안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인권 유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체육계에서 난 이 기사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어요. 심석희 씨의 그런 만행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괴물이 탄생했어요. 근데 왜 그분이 괴물이 됐을까요? 그분이 원래 나쁜 사람이라서? 그분이 악의 기운이 충만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됐어요? 조직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어떤 조직이요? 우리나라 체육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분을. 자, 이번에 무슨 일이 발생한 건지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고요. 자, 단독이네요. 조재범. 자, 이분이요, 2차례 승부 조작 시도를 했는데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조재범 씨가 많이 나오는데요. 조재범 씨가 심석희 씨를 성폭행했다라고 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분이세요.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우셨어요.
이번에 그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빙상연맹의 그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게 한 분이니까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은 공익 제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한번 보시죠. 쇼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 도중에 최민정을 고의로 넘어뜨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거는 이미 한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또 나온 거예요. 그에 앞서 심석희에게 금메달을 안겨주기 위한 국가대표팀 내에서의 승부 조작 시도가 최소 2차례나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그 두 번의 시도 가운데 한 번에 해당하는 2017년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 쇼트랙 1000m 경기에서는 실제로 심석희가 금메달을 따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조재범 씨가 폭로를 한 건데요, 본인이 이걸 했다는 거예요, 시도를. 그러니까 잘 알겠죠, 가장. 그러니까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요, 심석희 씨 말씀하는 겁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이 금메달을 따고 싶을 때 발생하는 일이죠. 폭로자는 심석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쇼트랙 국가대표 코치다. 하지만 폭로 시점은 심석희의 성폭행 미투 폭로가 나오기 4개월 전이었다. 조 전 코치는 대표팀 선수 4명을 때린 혐의로 구속 중이던 2018년 9월 기자에게 보낸 옥중 편지를 통해 승부 조작 시도를 폭로했다. 자, 그러니까 이 폭로 시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이 조 전 코치가, 조재범 코치가 선수 4명을 또 때렸대요. 이건 또 뭔 말이에요, 도대체. 개판인 거죠, 개판. 예, 코치는 선수를 폭행하고, 예, 그리고 뭐 또 코치가 승부 조작을 시도하고, 그리고 또 성폭행을 하고, 개판인 거예요. 막 엉망진창인 거죠. 이 정도면 뭐 최민정의 불참과 패배를 요구했다, 본인이 한 건데요. 첫 번째 시도는요, 2016년 12월 강원도 강릉시에서 열린 뭐 국제 빙상 경기에서, 여기서 누가 지시했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시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당시 대한빙상경기연맹 빙상연맹 부회장 출신인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A씨의 지시를 받은 조정 코치. 이게 뭐예요, 또 이게. 아이고, 빙상연맹 부회장 출신이랍니다. 한국 최대 교수라고 하시네요. 이 사람이 지시를 했어요. 조재범도 뭐 그 하수인이겠죠. 이 지휘계통이 있는 거예요. 뭐 군대처럼요, 지휘계통이 있어요. 자, 빙상연맹이 최정점에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하수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한체대 교수, 이거 말이 안 납니다. 말이 안 나와. 대단하신, 금메달도 막 맘대로 줄 수가 있네요. 이 코치는 왜 이 사람 말을 들었겠어요? A 교수의 말을 왜 들었겠어요? 자기도 이제 코치 그만두면 한체대 교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연맹에서 자기도 뭐 자리 하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G 라인에서 얘 말을 들어야지 나도 그거 물려받으니까. 이 권력인 거예요, 다. 그래서 이 코치가 찾아갔어요. 코치가 최민정을 찾아가요. 최민정을 찾아가서 1500m 경기에서 심석희에게 금메달 양보해라. 어떻게 이 말을 할 수가 있죠? 이 대한빙상경기연맹, 빙상연맹은요, 정말 대단한 조직인 것 같아요. 군대도 이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아가서, 지시를 받고 찾아가서 선수한테 양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민정 씨가, 나 그러면 양보할 거면 나 차라리 안 나가겠다, 출전을 포기해요. 그리고 본인은 500m에 나가요. 그러니까 최민정이 1500m에 출전하지 않았고, 그래서 심석희가 이 A 교수가 원한 대로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이게 욕도요, 어느 정도 끝에 욕이 나오지, 이렇게 어이가 없으면요, 욕도 안 나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난 건 뭐예요? 최민정이 심석희보다 더 실력이 뛰어나구나. 그러니까 심석희는 실력도 없으면서 금메달을 따고 싶어서 안달이 난 선수였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도는요, 2017년이었대요. 뭐 A씨가 또 이분이 거의 그림을 다 그리신 분이에요. 빙상연맹의 뭐 최고 권위자인가 봐요. 한체대 심석희가 금메달을 따야 한다면서 조재범 코치를 압박해서 금메달 양보하게 유도하라고 시켰다. 최민정에게 빌면서 부탁했고, 결국 최민정이 1000m 경기에서 금메달 양보했다. 아씨. 욕이 나옵니다. 욕이 나와. 다 욕 나옵니다. A씨, 이 A씨 누군지 반드시 밝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A씨, 조재범, 심석희, 최민정까지 다 우리 국민들을 우롱했잖아요.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한지는 알고 있나? 그래서 보면요, 어떻게 했냐면요, 자, 최민정은 출발 신호와 함께 1등으로 치고 나가 역주를 펼친다. 그러다가 3바퀴를 남겨둔 1분 5초 시점, 심석희가 그러니까 실력이 딸린 심석희가 최민정의 인코스를 파고들 때 최민정은 심석희의 진로를 막지 않는다.
그 결과 두 사람의 순위가 뒤바뀐다. 선두를 내준 최민정은 이후 자기 뒤에 달리는 3, 4위를 흘끔흘끔 쳐다보다가 3위 1번 선수가 아웃코스로 치고 나오려 할 때 자신도 바깥으로 이동해 진로를 막는다. 결국 심석희는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당시 유튜브 이 경기 영상의 댓글란에도 최민정의 플레이에 대해 양보했다. 막판에 스피드를 조절한 것 같다. 결승선에서 스케이트 나를 왜 내밀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등의 의견이 분분했다. 승부 조작까지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양보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여기는 쭉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확인해 보겠다 뭐 그런 심석희도 확인해 보겠다, 최민정도 확인해 보겠다. 최민정은 뭐라고 했냐면요, 예민한 부분이다, 나중에 말해주겠다, 언급하고 싶지 않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자, 빙상연맹 부회장 A씨, 얘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얘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자, 이분이요, 빙상연맹 부회장으로 복귀한 한체대 빙상부 교수 A씨의 한체대 실적 때문이다. 자, 조재범 코치는요, 옥중 편지에서 옥중에서 이렇게 이 정도 하셨으면 이제 내부 고발자 주셔야 됩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해줘야 될 것 같아요. A씨가 준 압박의 시작은 고등학교 때 한체대에서 훈련받던 최민정이 한체대로 진학하지 않고 성남시청을 선택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최민정은요, 한체대를 가지 않고요, 연세대를 갔어요. 근데 최민정이 실력이 좋은 거예요. 근데 심석희는 한체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A씨는요, 무조건 한체대가 금메달을 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석희를 뭐 특별히 이뻐서가 아니라 심석희가 금메달을 따야 돼. 얘가 한체대니까. 근데 얘는 실력이 딸려. 최민정보다 실력이 딸려. 그러니까 어떻게? 최민정한테 가서 양보 받아와. 그냥 단순한 논리예요. A씨의 머리 구조는요, 굉장히 단순해서 딱 그 논리적이죠. 딱. 어떻게 원래 정상이라면 어떻게 돼요? 야, 한체대가 금메달 따야 돼. 그건 좋아요. 그건 좋은 전제예요. 본인이 한체대니까 얼마나 그러고 싶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인이라면, 정상인이라면, 야, 심석희 열심히 훈련시켜. 그래서 제가 실력으로 최민정을 이기고 금메달 따게 만들어. 그게 정상인이죠. 근데 이 A씨는요, 정상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야, 인정해. 아, 그거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심석희가 능력이 딸린다는 거 인정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심석희의 기량을 키울 생각은 아예 포기해요. 그리고 최민정을 찾아가서 양보하게 만들어. 그렇게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랍고요. 최민정이 그 말을 들었다는 것에 저는 더 놀랐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최민정이 성남시청을 가게 된 이후 A 교수는, 이 악의 축은요, 수시로 조재범을 빙상장 2층에 있는 교수 연구실로 불러서 개새끼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며, 이번에 심석희가 1등 못하면 각오해라, 승부 조작까지 해서라도 1등을 시켜라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며, 그렇게 했다네요. 요건 이렇게 점잖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써주시지.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체대 빙상장에선 한체대 소속 대학 선수 반 외 중고교생 사설 강습도 이루어졌다. 심석희와 최민정은 한체대 사설 강습반 출신이었지만 한체대로 진학한 심석희와 달리 최민정은 연세대를 택했다. 당시 최민정은 고교 최대어로 꼽혔다. 여기 더 인정은 되네요. 최대어는 최민정이고 심석희는 기량이 딸린다. 그런 거죠. 최민정은 빙상계를 휘어잡고 있는 한체대 라인에 힘이 없더라도 스스로 클 수 있다고 판단해 실업팀과 스폰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사립대를 택했다. 한체대 입장에서는 한체대의 실적에 대해 심석희에게 올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짓을 하냐? 왜 한체대가 빙상계를 휘어잡아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자,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어요. 여기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권력자예요. 근데 내가 이 권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의 권력의 근원은 어디서 나와? 한체대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 한체대가 왜 이렇게 유명하지? 한체대가 왜 이렇게 힘이 있는 거야? 아, 금메달 많이 따니까. 실력 있다. 그래? 그러면 한체대 출신 금메달 리스트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 여기서 받치고 있어야지. 아, 한체대로 이게 귀결이 되고요. 역시 체육은 한체대야. 이렇게 귀결이 되고, 그러면은 이 한체대를 장악하고 있는 누군가가 권력자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게 뭐 빙상 연맹 자리도 꿰차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체대 출신이 빙상 연맹을 장악하는 거죠. 같이 동시에 한체대 이꼴 빙상 연맹 대명사처럼 동의어처럼 만들어버리는 구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피라미드에 그 하부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금메달 리스트. 얘네가 필요한 거는 금메달 리스트예요. 심석희가 아니에요. 심석희가 예뻐서가 아니죠. 그러면 선수한테
좀 혜택이 가면 기량 있는 선수들이 일로 오겠죠, 한 체대로. 근데 그런 짓은 하지 않고 선수들을 지원해주고 기량을 키울 수 있게 지원해주는 건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금메달 리스트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승부를 조작해서라도 만들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뭐예요? 내가 이 최고 권력자 정점에 있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A 교수님이 누군지 정말 궁금하네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이분의 이 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번에 이게 밝혀진 거죠. 누구에 의해서? 조재범 씨의 그 내부 고발에 의해서. 그래서 조재범 씨는 보호받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요. 할 말이 없고요. 여러분, 이 사례를 보면서 심석희 씨와, 그냥 심석희 뿐만이 아니죠. 빙상연맹 모두가 다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요. 1년에 이 공모 관계를 보면서요. 굉장히 오랫동안 고착되어 있었던 거죠. 빙상연맹, 한국 체대, 교수, 코치, 선수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라인이 저지른 이 범죄 행위를 보고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공자님의 말씀 중에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는 말이 있어요. 뭐뭐다운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리더가 리더답고, 부하가 부하답고, 부모가 부모답고, 자식이 자식다운 거잖아요. 그건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요. 코치는 코치답고, 선수는 선수답고, 교수는 교수답고, 연맹은 연맹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맹 교수라는 작자가 권력을 누려보겠다고, 교수의 역할이 뭐예요? 아이들 잘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학자로서? 연구하고? 근데 교수라는 작자가 뭘 위해서 도대체? 한국 체제의 명예를 위해서? 아니죠. 자기 자신의 일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좀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수들 피를 빨아먹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코치들한테 부당한 지시를 해대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교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치는 어때요? 코치의 역할이 뭐예요? 선수들이 기량을 높일 수 있게 도와주고 트레이닝 해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코치가 승부를 조작하고, 그리고 선수는 뭐예요? 선수는요, 자기가 자기의 기량을 키워서 경쟁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경쟁해서 금메달을 따면 따는 거고, 그거잖아요. 결과에 승복하는 게 선수의 역할 아니에요? 선수의 선수다움. 근데 그 선수가 지는 기량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금메달을 따고 싶어. 그래서 기량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기량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금메달은 따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은 코치랑 짜고, 그 코치랑 심석희 씨 대화 보셨죠? 물론 뒷담화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근데 그런 식의 뒷담화를 하진 않아요. 그렇게 뒷담화를 하는 원인은 어디서 나와요? 심석희가 내가 능력이 최민정 씨보다 안 되는 점에 대해서 열등감의 표현이에요. 그거는. 또 최민정 씨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했죠. 그런 승부 조작 의뢰가 왔을 때 그것에 응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런 총체적인 난국이다. 아무도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 탐욕, 욕망 덩어리들. 교수는 나는 권력만 유지하면 돼. 코치는 나는 교수 말 잘 들어서 나중에 교수 되면 돼. 선수는 나는 기량이 안 되지만 금메달 따면 돼. 또 잘하는 선수는 이것저것 보기 싫으니까 그냥 금메달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이런 여러 사람들의 탐욕이 이루어낸 걸작품입니다. 대단한 작품인 것 같아요. 이 사건의 기출을 우리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어떻게 되는지 흐지부지 끝나지 않도록.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뭐뭐다운 사람이 되자는 점을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너는 협상을 이렇게 못해. 할머니가 안 된다고 하면은 거기다가 막 불만이 가득해서, 그러면은 할머니가 해주겠니? 해주려고 해도 안 해주겠다. 애교를 부려야지. 애교 부를 줄 몰라? 응? 할머니. 아이고. 할머니 이렇게 화내시는 할머니. 야, 안 돼 한다고 그 넘어가냐? 그 아니, 안 돼 한다고 아까 울고 있냐? 아까 못 보내서 막 할머니. 아이 바보야. 아유.